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범 중에서 교사범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범, 그 의의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 행위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즉, 범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에서 범죄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유로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을을 교사하여 A를 살해했다 그러면 갑은 범죄의 마음 없는 을의 마음에 범죄를 범하도록 시키고 그 시킴으로 해서 그 마음속에 을의 마음속에 범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를 살해하는, 이런 걸 우리는 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마음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마음을 강화하는 걸 우리는 교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같이 범죄를 하고자 모의를 하고 또 실행도 같이 해버리면 그것도 우리는 교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범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범죄의 마음 없는 자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렇게 만든 자, 그런 자를 우리는 교사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별 개념을 좀 살펴보면 같은 공범이라도 공동정범은 범행 결의, 범행 모의도 같이 할 뿐만 아니고 그 모의 과정에서는 갑이 먼저 을에게 범죄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을이 갑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 서로 동시에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선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의견이 오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어쨌든 범죄의 의견을 교환한 후 실행행위도 같이 하면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범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범죄의 마음만 심어주고 자기는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점에서 공동정범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사범은 다른 사람, 범죄에 의사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의견 교환을 같이 한 후 또 실행행위도 같이 하면 그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교사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종범과도 구분해야 됩니다. 종범은 범죄 결의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더 강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물적으로 편의롭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사범은 범죄의 마음 없는 자에게 범죄 결의를 심어주는 것, 범죄하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교사라 그러는 것이고, 종범은 이미 범죄 결의를 하고 있는 자를 좀 더 강화시켜주거나 편의롭게 해주는 그런 행위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정범도 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그 교사를 받는 피교사자, 그 피교사자의 특징에 있습니다. 우리 간접정범 때 공부한 것처럼 피교사자가 뭐죠? 범죄 성립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그런 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간접정범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다 범죄 성립이 되는 경우는 교사범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피교사자, 즉 교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이제 교사범의 성립 요건, 교사범의 성립 요건.
교사음의 성립 요건으로 첫째 객관적 요건으로 교사 행위가 있습니다. 그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면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교사라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방조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인데 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갑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사람 죽이고 싶다. 말 이렇게 하는데 갑이 을에게 내가 그럼 네가 사람 하나 죽일 그 대상을 하나 내가 선정해 줄게. 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살인의 마음, 그런 어떤 막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에게 특정 범죄를 만들어 준 겁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사람 죽이고 싶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 죽여라 이렇게 특정을 해주면 그거는 교사에 가깝다, 교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쪽에 있는 선언놈 A, B, C, D 그 놈들 중에 누구 하나를 죽이고 싶다. 이미 어느 정도 특정을 지은 거죠. 그랬더니 그 갑이 그러려면 그 중에서는 갑이 A가 제일 나쁜 놈이다. A 죽여라. 만약 이렇게 교사를 했다면 이미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심리를 강화시켜 준 것, 즉 방조행위를 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의사를 심어준다는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그냥 추상적인 범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범죄를 이렇게 심어주면 그거는 무에서 유를 가진 것으로 봐서 교사, 특정인을 이미 환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방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꼭 정답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도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만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교사의 방법은 특별히 이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애원을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약간의 협박이나 기망이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대가를 제공한다 그래도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협박 같은 경우는 옴짝달싹 못하게 협박하는 경우가 있죠. 네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죽이겠다. 그리고 그 아들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 같으면 그거는 강요된 행위로서 교사라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법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급이 없다든지 너 월급이 깎인다든지 너 혼난다든지 이 정도의 협박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태로 몸짓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말이나 글로 하지 않더라도 그 몸짓으로 자기들 조직 내에 쓰이는 그런 그 행태로 교사도 할 수 있다. 그죠? 직접적으로 말로 할 수 있고 뭐 간접적으로 뭐 글이나 그림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상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특정 범죄를 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뭐 범죄해라, 뭐 좀 나쁜 짓 해라, 뭐 그냥 가서 뭐 폭행해라 이렇게는 우리는 그걸 교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구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범해라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범죄의 대상은 꼭 뭐 단수만이 아니죠. 복수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뭐 2개, 3개 될 수도 있죠. 그 집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사람도 살해해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냥 범죄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는 교사라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부작위에 의해서 교사 가능하냐?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사를 한다. 뭔가 몸짓이라도 하는 묵시적인 거는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사한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아기를 놓고 있는 그 여자에게 그 아기 돈도 없는데 아기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냥 아기 젖주지 말아라. 이거는 뭐죠? 아기 젖주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범. 아기를 젖을 주지 않고 굶겨서 살해케 하는 그런 그 부작위범. 이걸 교사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사의 방법이 부작위.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교사, 연쇄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접교사는 교사의 교사 그러는데 갑이 을에게 병을 시켜서 범죄하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조폭, 두목, 갑이 중간간부 을에게 그 제일 밑에 있는 병에 시켜서 살해해라, 살해해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간접교사 또는 교사의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연쇄교사는 갑이 을에게 시켰는데 을이 또 병에게 시키고 병이 또 정에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연쇄교사, 재교사 그러는데 이건 학설은 나뉩니다. 이것도 교사로 인정해서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학설, 이거는 교사자를, 피교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범죄를 심어주는 거지, 자기가 한 단계 건너가서 그 범죄 심겨진 사람과 자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간접교사나 연쇄교사는 교사 행위를 한 자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직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학설,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즉 교사범으로 어쨌든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어졌으니까 교사범을 인정해야 된다는 학설과, 그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고 하는 건 직접 그 교사자가 그 피교사자에게 직접 심겨준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학설,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교사의 2번째 요건, 주관적 요건입니다.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중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뭔지 살펴봅니다. 자, 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교사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번째,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면 이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범죄 행위를 해서 그 범죄 행위가 기수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어렵죠, 그죠? 자, 나중에 들어보면 압니다. 자, 처음에 내가 지금 교사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교사, 이런 거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수로 교사를 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몸짓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교사가 돼버렸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 게 다스립니다. 적어도 보이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준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식, 인용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로 부주의하게 그 교사가 되어버렸다, 이건 인정하지 않는 게 현재 다수이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에 대해서 교사한다는 고의.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교사한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수많은 사람에게 앞에 놓고 뭐 누구를 죽여라, 뭐 이거는 교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죠? 많은 다수가 있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뭐 또 그 사람과 눈빛을 마주쳐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이 돼야지만 교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그냥 범죄하라고 외친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자, 다수인에 대해 교사하는 경우에도 인식만 있으면 교사가 가능하다. 꼭 1인에게 교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희들 4명 가서 A를 살해해라, 이렇게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교사를 할 때는 그 피교사자가 범죄 성립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특정인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준다, 즉 교사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피교사자, 이 교사를 받는 사람이 그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목적범에서의 목적, 그다음 신분범에서의 신분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갑이 을에게 통화 위조를 교사를 합니다. 자, 통화 위조죄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냥 5만원권을 칼라 프린트기에 넣고 교묘하게 앞뒷면으로 프린트해냈다 그래서 통화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써먹을 생각, 행사할 목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5만원권을 위조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을이 이제 실행행위를 하는 거죠. 5만원권을 칼라 프린트기로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이 뭐죠? 내가 요 5만원권을 만들어서 행사하겠다 하는 그 행사할 목적, 이건 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교사할 때 을도 이놈도 이걸 5만원권을 위조해서 써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번에 미술학도 전번 시간에 예를 들었죠, 그죠? 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칼라 프린트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갑이 속이고 을로 하여금 5만원권을 위조하면 을은 전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갑이 뭐죠? 통화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죠.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지만 교사범은 아닌 거죠.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그 교사를 받는 피교사자가 범죄 성립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분범의 경우에는 신분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갑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키는 자, 이 자가 목적범에서 목적도 가지고 있고 신분 있는 자에서 신분도 있는 자다 하는 걸 알고 시키는 경우,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한편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내가 시키는 이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실행행위로 나아가서 범죄를 다 기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행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가비을에게 가서 A 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은 게 갑은 이미 A가 어젯밤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갑이 을에게 A 죽여라 그러는데 A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체가 된 거죠. 이제 그래놓고 갑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지 어떤지 몰라도 을에게 가서 A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을이 가봤더니 이미 시체가 되었다든지 시체에 뭐 칼을 뭐 찌른다든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갑은 을의 실행행위로 나아가도 그 범죄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을에게 A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A는 어젯밤에 다 이사를 가고 빈집입니다.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을이 가봤더니 빈집이더라. 근데 갑이 그걸 모르고 시켰는데 가봤더니 빈집이더라. 이게 아니고요. 갑은 이미 을에게 그 범죄를 시킬 때는 이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교사범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현실적에서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함정수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교사를 하긴 하지만 이 행위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달하지 않고 미수에 그칠 거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미수의 교사 그럽니다. 미수의 교사. 여러분 나중에 또 교사의 미수하는 게 나오니까 저번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자 다시 나올 테니까 너무 헛갈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것만 분명하게 둡니다. 미수의 교사. 미수의 교사가 뭐라고요? 교사자가 내가 교사한 이 내용은 기수에 달할 수 없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수에 그칠 거다. 기수에 달할 수 없다 하는 걸 알면서도 교사하는 것. 그걸 미수의 교사하는 거죠. 구성요건 사실의 발생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겁니다. 발생할 수 없는 걸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미 빈집이라는 걸 알고 시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미수의 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적범의 경우 목적인식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피교사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 완전하게 기수에 이를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수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지연 말단적으로 다 세세하게 똑같이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 죽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칼로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목을 졸라 죽이든 또 빈집 털이를 낮에 털으라 했는데 밤에 털든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 내용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그죠? 이중의 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 고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피교사자가 실행위로 나아갔을 때 기수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피교사자가 기수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한 경우 또는 아는 경우, 이걸 우리는 미수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불가벌입니다. 이거는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미수의 교사는 불가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 함정수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마약범이나 무슨 천연기념물 함부로 잡는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마약 가지고 오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걸 속이고 그 범죄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약 매매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오면 뭐 팔고 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마약 소지죄로 체포는 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범죄가 마약 매매라고 하는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미수의 교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함정 수사를 편 수사관은 그 범죄로 일단 처벌되진 않는다, 범죄가 성립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함정 수사는 미수의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거는 그 국가가 그런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진 않죠. 요즘은 뭐 거의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피교사자는 처벌해야 되냐,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속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처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함정 수사에 속은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하는 건 좀 너무한다, 뭐 이런 또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범죄 실행이 미수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의에서 탈락해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